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 특히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대면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79차 공주시정 정례 브리핑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주시 대응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구 아산 간 시내버스를 그동안 준비해서 직통로선을 개통했습니다. 개통합니다. 6월 1일부터 그거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6월에 공주 역사인물로 임진왜란 때 유림의병이신 만경로 씨 3위사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간에 올해 들어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좀 새로운 사실이나 수치가 달라진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날 공주에 1호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로서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31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공주시 관내 사시는 분 14분 계셨습니다. 물론 이 31분은 모두 음성인데요. 관내의 접촉자도 모두 어제로서 14일간의 격리가 해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 협력에 감사드리고요. 천안의료원에 입원해 계신 그 확진 환자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4,149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환자 한 분 외에는 전부 음성입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검사 요청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을 그동안 특히 수요일 날 시민 일제 소독의 날 행사를 통해서,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오후 2시 신관동에 우리은행 앞에서 신관동 지역 방역하는데 같이 캠페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 제한 조치로 좀 완화했지만 경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25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 조치라는 것은 유흥시설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에 운영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합 제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방역 핵심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밀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저희 시에서는 홍보와 지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발 환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태원 방문을 했거나 하는 분들을 검사를 계속 했는데 한 52명 정도가 본인이 신고를 하셔서 조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입니다. 또 삼성 서울병원 관련해서 보건소에 오셔서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관련된 2차 감염자 우리 관내 환자가 나온 이후에 더 이상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관내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의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은 약 153곳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나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까지 강화해서 하던 것을 거의 매일 이제 하는 체제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는 요양병원 같은 데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하기로 그렇게 지침이 강화되어서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새로 입원하신 7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공주여고를 김지철 충남교육감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고3 학생 등교 개학, 1차 등교 개학으로 해서 유증상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14명이 있었는데 소방서 구급차를 활용해서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선별 진료를 했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2차 등교 개학이 전부 16개의 초중고와 유치원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6월 3일과 6월 8일에 걸쳐서 모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완료될 예정인데 김지철 교육감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학생들이 조금만 아파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보건소, 교육청 이렇게 한 라인을 유지해서 긴장한 상태로 계속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미뤄서 토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각 사찰별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각 주요 사찰에는 여러 가지 당부를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도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이렇게 중요한 4개 사찰에 입장객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 캠페인을 저희 시에서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참석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각 사회단체에서 면 마스크 제작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총 26,140매를 면 마스크를 필터 교체형으로 제작을 해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배부 완료했습니다. 참여단체가 6곳인데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노인복지센터, 유급 주민자치센터, 홈패션 교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6개 참여단체에서 3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26,000매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부금품은 오늘 현재 금전으로는 총 66명이 1억 3,950만 원, 현물로는 79명이 9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지금 버스와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객 여러분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마스크가 없이 부주의하시게 타시는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 관련 비상 조치는 운수회사들과 운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경제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업데이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우리 관내에서는 30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월 26일 현재, 지금 기자분들께서 가지신 자료에는 5월 25일 현재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만, 5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현재로 287억 4,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87억 4,500만 원. 그래서 전체 5만 541세대의 대상인데 그중에 93.9%에게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에게 건강보험 등록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사정을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의 신청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됐거나 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또 세대주와 사정이 있어 다른 예를 들면 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다른 거주를 하고 계시면 별도 가구로 인정해서 지급을 하고 또 3월 말부터 4월 30일까지의 가족관계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혼인이나 이혼이나 이런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주페이,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자동 기부 처리가 됩니다. 기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주페이로 저희는 3인 가족이기 때문에 공주페이로 8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물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기부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냐. 근데 대부분의 사용처가 다 됩니다만 사용처가 어디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7,000매의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급된 금액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형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관내에서 70억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급률이 7,000명을 대상으로 지원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의회에서 비용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지금 6,808명에게 해서 98%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약 53억 4,300만 원입니다. 70억 중에 53억 4,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서 1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50만 원만 수령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받은 율로는 거의 달성을 했는데 마련해 놓은 비용 중에는 다 소진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공주페이로 신청한 경우 10%를 가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사실은 6개월 앞당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와 시의회에서 협약을 해서 80만 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최초로 그렇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6개월 앞당겨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농어민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WTO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총 80만 원 중에 상반기에 45만 원을 지급하는 지금 지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급 대상이 1,847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 98%가 접수를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주페이 신청자에게는 전부 나갔고 선불 카드로 신청하신 분이 90% 이상 되시는데 이분들께는 6월에 들어가서 카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시청 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해서 총 1,100만 원 판매를 해서 우리 농가와 조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페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주페이가 오늘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총 165억 원 충전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3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의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공주페이를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이 2,500개여서 대부분의 업종 또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가맹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65억 원을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6월 안에 200억 달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그런 거기에 따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도 비슷한 시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53억 원 그리고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287억 원 그리고 기타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든지 아이돌봄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비진작책을 쓴 것이 통하고 있다. 지역 소비진작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종별로는 좀 엇갈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내 소상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길을 펴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잘 못하거나 했던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좀 소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아산 간 시내버스 직통노선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구 터미널에서 아산 쪽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그 전에 다니다가 중단되어서 이쪽이 저희 관내에 16개 마을에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아산하고 통행하는데 그 불편을 겪고 편수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이 유구 중심지까지 오는 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이거를 그 민선 7기 초기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공주교통하고 아산시의 교통운수사하고 아산시청하고 계속해서 노선 개설에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고 노선 관리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하고 재원 부담은 공주시가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 유구터미널부터 아산버스터미널까지가 약 32km가 됩니다. 여기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유구에서 아산 쪽으로는 하루에 5번, 또 아산에서 유구 쪽으로는 하루에 4번 이렇게 120번 버스 노선이 다니게 됩니다. 요금은 1,4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유구하고 아산이 원활하게 다니면 지금 먼저 말씀드린 유구 읍의 이쪽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아산 분들이 유구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생활을 보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유구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그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 지역에도 좀 도움이, 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침 6월 20일에 유구 서미축제를 개막을 해서 6월 20일, 6월 21일 유구 서미축제를 합니다. 이런 문화 관광 행사에 아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관내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로시 삼이사를 6월 공주 역사인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중봉 조원 선생이 공주 향교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제자들인 우성면 귀산리의 만경로시 세 형제가 같이 창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진출해서 왜군과 격전을 치렀는데 여기에서 전부 전사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 사실들이 많은데 또 한편 요즘 연구에 따르면 생존하셔서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 공주를 대표하는 유림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런 기록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임진왜란 때 유림 의병으로 양 전투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1800년대부터 이분들을 우리 공주 지역에서는 공주 유림의 충절과 충의 정신을 상징하는 의병으로 그렇게 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음력 8월 18일이 추모 제향이 귀산리 삼의사 사당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마침 6월 1일이 의병의 날입니다. 2010년에 정부에서 제정한 의병의 날인데 의병의 날과 또 저희 만경로시 삼의사 의병의 행적과 이렇게 같이 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만경로시 삼의사 관련된 학술 강좌를 공주학연구원에서 6월 2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의 역사인물이 사해리 씨 선교사였습니다. 영명학교 창립자이고 올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신 사해리 씨 선교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술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6월 23일에 공주학연구원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만경로시 삼의사와 사해리 선교사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올해 들어 두 번째 시의원님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12분 의원님 중에 10분이 참석을 하셔서 대부분 다 발언을 하셨는데 주로 국립국악원 중부 분원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또 2022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공주시가 유치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제2금강교 건설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 관련된 말씀, 또 구공주의료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것, 그리고 코로나19 대책 관련해서 2시간 넘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회는 8기를 맡고 있습니다. 시의회 8기에 지금 전반기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주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총 286건의 안건을 처리하셨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제출한 조례가 116건이었는데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조례가 62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고통분담을 하겠다 하셔서 시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비를 5천만 원을 반납해서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신속하게 저희가 해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안이나 결의안으로도 저희 시에 힘을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라든지 충남 체전 유치, 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라든지,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전원 일치에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을 해주셔서 저희 시에서 행정하는데 많은 추진력과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간담회는 이제 민선 8기 의정 후반기에도, 그러니까 올해 7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2달이나 3달에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간담회라는 틀을 통해서도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속사정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또 박병수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보고 계셨죠? 예.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진행하시죠. 예. 예, 중앙메일 일철재 기자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대면을 보다가 대면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은 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모집 계획은 없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주페이 활성화 문제에서 지금 그 배달앱 개발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으네요. 그죠? 예. 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좀 일부 생활안정자금이죠. 생활안정 지원자금이 일부 자녀 자금이 있는 것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하시죠.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그 소상공인 지원금이 한 17억 원, 한 16억 한 8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도에 뭐 금산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미 시장군수 회의 때도 이제 건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도에서 방침을 안 정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그 남은 금액을 어차피 반은 우리 돈이고 또 기왕에 시군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용한 데 좀 쓸 수 있도록 다른 데 돌리거나 아니면 또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그 영업장과 그 대표자의 주소지가 공주나 충남에 있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 분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달한 사항은 이미 전달이 돼 있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주페이 활성화 쪽에서 이제 배달 앱 쪽은 다행히 저희가 그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그 급하게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KT에서 KT가 이 모바일 그 우리 공주페이처럼 운영하는 것이 이제 전국 자치단체 7군데입니다. 김포, 울산, 부산, 세종 뭐 이렇게 해서 7군데인데 그 저희가 이거를 한다는 움직임을 알고서 그러면 KT 차원에서 어차피 이게 가치가 있는 유용한 기능이다. 그래서 한번 본인들이 이걸 담아가려고 그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돈을 어거지로 들이게 되면 최소한 한 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비가. 우리 시가 혼자 독단적으로 그 몇 달 빨리 하자고 한 5억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KT에서는 이 모바일 사업이 KT 자체 이제 신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거기가 조직도 확대해가지고 한 전담 인력을 20명 정도로 이렇게 늘리고 최근에 그 CEO가 아주 그 자기 사무실 근처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의사결정을 한 6월 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고 다음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그 돈을 집행하지 않고 약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예, 잘 아시지만 그 민간 배달 앱의 횡포 때문에 공공 배달 앱을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후보들도 공약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신속하게 만드는 움직임도 보이고 했는데 저희가 정책 토론을 해보니까 민간 배달 앱이 그렇다고 완전히 공공 배달 앱으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공 배달 앱을 개발했을 때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 공주시만 썼을 때 과연 투자하는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이용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침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KT에서 이런 공공 사업을 하고 있다니 저희도 그것과 맞추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저 먼저 송우진 송승화 기자님 먼저 하시고 김갑수 기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뉴시스 송승화 기자입니다. 저기 브리핑하고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집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주민 소환 이후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갖고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부정하거나 비리한 건 아닌데 지역에 집이 없고 서울에 집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도 이제 송구하게 생각을 하죠. 그 저는 대학을 서울로 가서 그 후로 2010년에 다시 귀향해서 정착할 때까지 오랫동안 20여 년을 이제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공무원으로 12년 정도 그리고 그 집권 당에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이제 근거나 교우 관계나 이제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집사람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거의 한 달도 쉬지 않았다고 할 만큼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을 20대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군 재산이 있는 거죠. 저희 관내에 집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집사람도 지금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원도심에 한번 요즘 유행 따라서 원도심에 집을 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지금 가장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저희는 이제 27살 먹은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아이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아직 생각을 다 정하지를 못해서 어쨌든 계속 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보도를 한번 봤는데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여기서 무슨 시장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열심히 10년 동안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에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되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보니까 제가 수신제가를 더 잘해야 되고 또 공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소홀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이런 것이 없는지 지금 깊이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무리 주재 김갑석 기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주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시 관련된 시 공식 입장, 시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로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충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출입 기자로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출입처가 많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공주시는 그러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질타일지 우려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제.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왜 공주시에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 소환에 대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제한은 아니지만 제한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런 여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시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더 이상 시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정이 좀 더 어떤 현안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또 다른 노력, 대승적 결단이랄까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이제 대전이나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작년 말에 국회에서 균형발전법 개정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7월에 아마 그 혁신도시 지정 관련된 조치가 정부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주 그 도지사님과 우리 15개 시장 군수가 같이 한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도에서는 내포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발언한 건 아니지만 일부 다른 시장 군수들께서도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시군에 적절한 입지가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에도 나눠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의 접근 전략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우리 시민들께서 세종시 출범할 때 가장 큰 기여와 희생을 한 공주시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저희가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라든지 저희가 입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또 산업단지라든지 앞으로 입지를 마련할 이런 데에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몇 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혁신도시로 충남이 지정이 되고 적절하게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큰 대의를 따르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잘 되면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미 120개의 공공기관들이 새로 전국에 말하자면 이렇게 분산 배치된다고 할 때
저희 공주시에도 적절한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환제는 지금 당사자께서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영석 기자님하고 제가 직접 대화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의사도 많이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하자면 경종을 울리고 시민들과 아니면 언론인들과 더 소통을 더 충실하게 하고 해서 어떤 결정이나 시정의 집행이 이 시민의 뜻이나 또 언론인의 어떤 지적 이런 것과 반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크게 이해를 하고 이 소환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존중하고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임기를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했던 사례들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중간에 탄핵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탄핵되는 도의원, 시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이제 나와도 더 이상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 정치학자들도 더 연구를 더 해서 바로잡아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주민 소환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하신 것이 저로서는 뭐 다 불편하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주민 소환으로 중간에 끌어내리고 투표를 다시 해서 시장을 뽑으려고 하는 그게 바른 생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 기자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주민 소환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일정 숫자가 차면 다시 시장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갔을 때 얼마나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말씀 중에요. 시장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백제문화재 관련해서 결정은 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충남도와 부여군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대백제전은 2010년에 세계 대백제전은 주무대가 부여였습니다. 부여에 대통령이 오시고 역사문화 재현단지를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고 부여를 위해서 세계 대백제전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2010년에 세계 대백제전은 그렇게 공주 사람들에게도 좀 상흔을 좀 남겼습니다. 지원도 좀 편중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21년 대백제전은 공주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대백제전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 7기 들어서 노력을 무진했습니다. 엑스포, 인삼 엑스포나 계룡 군문화 축제처럼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려면 3, 4년 전에 기획을 해서 적어도 2년 전에는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2021년 대백제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상시에 80억 원 규모의 백제문화재를 150억 원
그리고 개체 기간도 2배 늘려서 2주, 보름 이렇게 대백제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백제전을 성사시켜서 공주가 주인공이 되고 무령왕께서 웅진백제를 중흥시키고 사비백제를 탄생시키고 웅진뿐만 아니고 사비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그 맥을 제대로 놓으신 무령왕을 우리 백제 지역에서 제대로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백제전에서 우리는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이것을 맡아나갈 기관으로서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지금 재단법인 백제문화재 재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논의도 민선 7기 첫 해부터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새로 취임하고 보니까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대표도 없고 사무처장도 없고 총감독 한 분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감독 한 분이 끌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누수가 생기고, 이래서 이것을 같이 논의해 와서 함께 확정을 지은 것이 지난 2월 달에 백제문화재 재단 다시 세우고, 그리고 2021년 세계 대백제전을 치르고 백제문화재를 2022년부터 부여군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경년 개최를 모색해 나가는데, 부여군의 의견은 콘텐츠가 동시 개최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 그리고 예산 낭비가 심하다. 또 주민들 피로감이 심하다. 그래서 부여 한 번, 공주 한 번 이렇게 해마다 걸러서 하자. 이렇게 이것이 동시에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년 개최를 2022년부터 해가자는 합의를 일단 했는데 이것이 큰 틀로 보면 이 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난번에 부여군수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논의를 이제부터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공주시장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신모 원료가 좀 더 필요하시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예산 낭비 이런 거는 다 의회에서 다 정해주신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잘해라, 돈 많이 새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냐라고 시장이 책임져라,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